그건 약간 이제 약간 좀 저는 뭐 해프닝이라고 좀 봐주셨으면 좋겠는데요. 그러니까 뭐 네덜란드나 이런데 되게 카날이 있는데 그리고 운하. 예, 운하 죄송합니다. 운하가 있는 곳이고 그리고 흔히 말하는 이제 그 강수량이 1년 내내 일정해서 하산 기수가 그렇게 크지 않은 곳의 경우에는 그런 공간들을 이용해 가지고 보트하우스 같은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유럽에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있죠. 이제 그런 것의 뭐 차원에서 얘기를 하신 거라고 저는 보는데 그거는 사실 실현 가능성이 거의 없고 불가능하고 우리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뭐 여름과 겨울이 너무 극렬하게 이렇게 다르기 때문에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 유휴부지라고 하는 것이 없고요. 그런 유휴부지가 있다면 그냥 집을 짓는 게 훨씬 더 나은 정도니까요. 그래서 그냥 뭐 그러니까 다양하게 아마 아이디어를 좀 생각해 보자라고 하는 차원에서 그냥 한 것이고 저는 뭐 해프닝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글을 올렸던 당사자도 그것이 그런 것이 아니었다라고 해서 바로 삭제를 하고 뭐 해명하는 것까지가 오히려 더 좀 이상해질 수가 있어서 그 해명 내용까지를 삭제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 다만 이제 그 과정에서 그 청년들에게 저희가 이제 어쨌든 그 예기치 않게 상처를 입힌 상황이 되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송구하고 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은 그 청년들이 처해 있는 주택과 관련한 그 느끼고 있는 그 상황을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공급을 빨리 할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고 그 공급이 빨리 되게 하기 위한 방안들을 노력을 하려고 하다 보니 사실 서울시와의 협의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는 저희가 뭐 역세권의 청년주택이나 또는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 뭐 공공지원, 민간주택 이런 것들을 포함한 다양한 방식으로 과감하게 좀 공급을 하기 위한 그래서 저는 사실 정부에다가는 뭐 그런 경우에는 공공이 하거나 또는 청년주택 비아파트 이런 것들은 모듈러 공법을 아예 조금 필수적으로 하고 예산 지원을 좀 하더라도 그렇게 해서 빨리 공급할 수 있는 방안으로 지원을 하면 오히려 우리가 생각하는 기한보다 많이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정작 내가 살고 있는 동네에서 그렇게 과감하게 건물들이 올라가는 것을 보면 느끼는 불안감들이 훨씬 좀 덜할 것이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식을 좀 취해달라고 정부에다가도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저희가 이제 내년에 뭐 미래대응 기금 이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만 세수가 조금 괜찮을 거라고 하는 예측이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세수가 괜찮을 때 과감하게 우리가 괜찮은 양질의 공공주택들 걱정하지 않고 살 수 있는 주택들을 많이 공급을 할 수 있는 데까지 한번 해보자. 진짜. 그래서 공급을 통해서 진짜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킬 수 있도록 한번 해보자라고 하는데요. 내년 예산에 과감하게 좀 실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권에서 쏘아올린 이 버스하우스 논란, 주말인 오늘도 이어졌습니다. 국민의힘이 기괴하다면서 거듭 비판을 하자 민주당은 해프닝으로 봐달라며 사과했습니다. 서창우 기자입니다. 서울 서초구 센트럴시티 터미널에 서 있는 버스. 영어로 버스하우스라고 적혀 있습니다. 반포 산다는 제목의 이 사진, AI로 생성한 겁니다. 버스로 탑을 쌓아 주거 복합 공간처럼 표현한 사진까지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이 폐기된 버스를 청년 임시 주거시설로 쓰자며 버스하우스를 제안한 이후 각종 커뮤니티에서 쏟아진 밈입니다. 범야권에선 오늘도 맹폭을 이어갔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폐버스 청년주택 같은 걸 정책이라고 내놓는 정권이라고 했고 윤상현 의원은 청년들이 원하는 것은 보여주기식 아이디어가 아니라 내 집 마련의 희망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버스하우스 구상은 이재명 정부 부동산 정책의 총체적 난국과 심각한 현실 괴리를 보여주는 기괴한 해프닝입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도 SNS에 미국에서 차량 거주는 주거 통계가 아닌 노숙 통계에 잡힌다면서 민주당의 공급 대책이 없다는 정직하고 씁쓸한 자백이라고 직격했습니다. 민주당은 실현 가능성이 없고 불가능하다면서 청년들에게 사과했습니다. 저는 뭐 해프닝이라고 생각하고요. 청년들에게
저희가 이제 어쨌든 그 예기치 않게 그 상처를 입힌 상황이 되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송구하고 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채널A 뉴스 서창우입니다. 예, 6위와 7위 주제로 이어갑니다.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안한 버스하우스를 두고 논란이 커지자 민주당 지도부가 실현 불가능한 일이다라고 선을 그으면서 결국 한정혜 정책위 의장이 사과했습니다. 자, 오세훈 서울시장 용산 어린이공원 개발에 강하게 반발하면서 과연 여기에 주택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있었던 국민의힘과 한정혜 정책위 의장의 발언 함께 들어보시죠. 저는 뭐 해프닝이라고 좀 봐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실현 가능성이 거의 없고 불가능하고 우리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뭐 여름과 겨울이 너무 극렬하게 다르기 때문에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런 것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 유휴부지라고 하는 것이 없고요. 유휴부지가 있다면 그냥 집을 짓는 게 훨씬 더 나은 정도니까요. 청년들에게 예기치 않게 상처를 입힌 상황이 되어서 진심으로 송구하고 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버스하우스 구상은 이재명 정부 부동산 정책의 총체적 난국과 심각한 현실 괴리를 보여주는 기괴한 해프닝입니다. 예, 버스하우스 금방 SNS 글을 썼다가 내렸고 또 아이디어 차원이란 글도 바로 내렸습니다만 후폭풍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뭐 정책위 의장마저도 실현 가능성이 없고 해프닝으로 봐달라고 이야기했을 정도니까 황희 의원의 개인적인 생각이었겠죠. 김보미 전 강진구의 의장은 넓은 집, 본인들은 넓은 집에 좋은 동네에 살면서 청년에겐 폐버스에 살아라? 내로남불의 탁상공론이다라고 주장했고요. 이동학 전 최고위원도 삶은 캠핑이 아니다. 폐버스 발언이 불을 지르고 있다. 예, 조국혁신당에서도 무맥락, 무현실감, 무책임감, 산무제한이다. 라고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자, 홍석준 전 의원 볼 때는 그 폐버스 제안 어떻게 딱 첫인상이 어땠습니까? 저는 너무 무책임하고 현실을 전혀 모르고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황희 의원은 3선의 문화관광부 장관까지 한 민주당의 중진 의원인데 어떻게 이렇게 현실 감각 없는 이야기를 했을까 하는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네덜란드의 그 보트하우스를 뭐 벤치마킹해서 비교를 하는데 완전히 두 가지 개념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다른 것은 네덜란드의 보트하우스는 폐보트가 아니라 그 수상용 가옥을 위해서 미리 사전에 만들어진 새로운 어떤 개념의 어떤 그 보트입니다. 그런데 지금 버스는 폐버스를 활용한다고 하니까 완전히 지금 처음 어떤 개념부터 다른 것이고요. 두 번째는 네덜란드의 보트하우스 같은 경우는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그 버스 하우스 같은 경우는 고정을 그럼 해야 되는 건데 왜냐하면 건축물은 고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고정을 하는 순간 어떻게 되냐면 그 토지는 그럼 또 어떻게 보유를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 많은 버스를 주차해야 되니까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두 가지 개념도 완전히 다른 것인데 폐버스 하우스를 이야기하니까 결국은 지금 이재명 민주당 정권에서는 이 주택 공급이라는 기본적인 어떤 그런 인식 내지는 준비가 부족하구나 하는 어떤 생각이 들 뿐만 아니라 특히 지금 청년청이나 서민청으로 봤을 때는 지금 갭 투자도 금지돼 있죠. 그다음에 주담보 대출도 규제돼 있고 하니까 사실상 지금 이제 그 주거를 마련할 수 있는 그런 재원이 봉쇄된 가운데서 폐버스 하우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굉장히 청년들을 중심으로 해서 분노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곧 결혼을 앞두고 있는 성치훈 부대변인, 집은 마련했습니까? 준비 중입니다. 네. 준비 중이죠. 자, 이런 어떤 그 항의 의원의 뭐 방식이 어떻고 비용이 얼마나 들고 위치는 어떻고 설계는 어떻고 뭐 이런 것 등등을 떠나서 결혼을 앞둔 사람으로서 이런 얘기를 들으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일단 참담하죠. 참담하다는 말 말고는 해드릴 말씀이 없는 것 같고요. 저 정책을 들었을 때 청년들이 느꼈을, 특히나 뭐 저는 이제 40대니까 20대 대학생들이 느꼈을 박탈감이나 우리에게 저런 폐버스에서 살라는 건가라는 그 감정은 뭐 이루 말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86세대들 정치인들이 제발 저런 정책을 아이디어 차원으로 뭐 논의를 할 수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아이디어 차원 논의하고 입 밖으로 내고 언론에 얘기하기 전에 제발 자녀분들에게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자녀분들에게 물어보고 내 자녀가 저기에 산다면 어떨까라고 좀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황희 의원뿐만 아니라 86세대 많은 분들, 자녀분들 다 외국 유학 보내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떵떵거리면서 결혼할 때 집 한 채 해주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분들이 지금 지금의 20대들은 집 한 채 만들기 어려운 그런 세상을 만들어 놓고 너네들 살 곳 없으면 폐버스로 집 만들어 줄 테니까 거기 사는 건 어때? 라고 말한다면 그걸 듣는 청년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저는 어떻게 이 정책에 대한 이런 청년들에 대한 감수성이 이렇게 낮은 사람들이 아직도 정치를 하고 계신가라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저는 황희 의원이 정말 앞으로 계속 정치를 하고 싶으시면 이렇게 상처받은 청년들을 위해서 어떻게 이 청년들을 위한 정책들을 계속 정말 좋은 정책이에요. 이런 펫버스 같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정책이 아니라 청년들이 느낄 때 아, 이 국회의원은 정말 우리를 위하는구나라는 느낌을 받을 정책들을 정말 남은 임기 동안 쏟아내지 않으면은 앞으로 정치하기 힘들 거라 생각합니다. 지금 단순히 그냥 본인의 정치 생명이 저는 위협을 받는다는 걸 넘어서서 우리 진영, 이재명 정부 전체에 너무 큰 타격을 줬기 때문에 정말 각성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뭐 지금 청년 세대 부글부글하죠. 온라인 커뮤니티에 있는 댓글들을 제가 정리를 했는데 뭐 너무 많아서 일부만 정리했습니다. 밥이 없으면 빵은 어떠냐, 집이 없으면 버스는 어떠냐는 말과 뭐가 다르냐, 대학가 근처에 빈 땅이 있긴 하냐, 자식과 손자부터 버스에 넣어라. 아, 주택 공급하라 했더니 이게 버스가 공급 대책이었구나. 아프니까 청춘이라는 것이냐, 청춘 그리워하는 쪽에서 버스에 살아라. 지르고 보는 건 제한이 아니다. 날도 더운데 정말 짜증난다. 라는 진짜 부정적인 말 일색의 댓글들이 쏟아졌습니다. 자, 그런데 김진욱 전 대변인, 오늘 한정혜 정책위의장이 사과를 했어요. 정작 글을 올린 사람은 그냥 글 쓴 거 지운 거밖에 없어요. 이게 맞습니까? 그러니까 좀 무책임해 보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본인이 아무리 좋은 취지에서 아이디어를 냈다고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좀 전에 그 앵커께서 읽어주신 것 같은 그런 비판의 목소리들이 있다고 한다면 진정 어린 사과를 좀 해줘야 하는 거 아닌가. 그것이 집권 여당의 또 책임 있는 중진 의원으로서의 자세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도 처음에 저 메시지를 접했을 때 지금 이게 도대체 무슨 제안을 한 건가? 과연 이것이 집권 여당이 내놓을 수 있는 이 청년들을 위한 부동산 주택 정책이다라고 한다면 정말 참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니겠는가. 지금 오히려 저는 저런 그 아이디어를 낼 것 같으면 저 부지에 얼마나 빠르게 신속하게 좀 살 수 있는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요즘에 이제 모듈러 주택이라는 것들이 있어요. 예. 이미 만들어진 것들을 갖다가 올리고 하면은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주택 구조를 만들 수 있는 그런 방식의 제한도 아니고 버스다. 그러면 저기서 생활하는 사람들은 의식주를 어떻게 해결해야 한다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될 수밖에 없는데 좀 너무 책임이 좀 부족한 게 아닌가. 오늘이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진정성 있는 사과를 좀 해주시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재명 정부와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서 이 부동산 정책을 조금 더 안정적으로 가져가기 위한 다양한 연구들을 하고 있는 와중에 이렇게 찬물을 끼얹는 듯한 아이디어를 여과 없이 게시한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유감스럽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송영훈 전 대변인. 자,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가요, 긍정 51.7에서 47.7로, 부정은 43.6에서 48.5로 올라갔고요. 자, 특히 18세에서 29세, 30세 미만의 젊은 층을 대상으로 했더니 긍정은 52.7에서 33.9로 뚝 떨어졌고요. 부정은 44.8에서 59로 올랐습니다. 자, 이 여론조사가 보여주는 게 어떤 이런 부동산 민심, 또 주가의 최근의 어떤 부진함, 그리고 또 최근에 있었던 보안 수사권 문제, 이런 등등이 영향을 미쳤을 거로 보는데 그중에 뭐가 제일 큰 것 같습니까? 보안 수사권 문제와 부동산이죠. 그리고 저희가 방금 그래픽에서 본 것보다 다음 주, 다다음 주가 되면은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훨씬 더 많이 빠질 겁니다. 왜냐하면 저 조사 시점이 민주당의 3선 중진인 서울 양천갑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황희 의원이 그 어처구니 없는 버스하우스 발상을 SNS에 올리기 전이거든요. 그렇죠. 아직 반영되기 전입니다. 그러면은 다음 주쯤 조사해 보면은 그 이슈가 모두 반영되면서 지지율이 훨씬 더 많이 빠질 거예요. 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이것을 자꾸 민주당에서는 황희 의원 개인의 아이디어 차원으로 축소하려고 합니다. 한정혜 정책위원장도 해프닝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지점에서 드러내는
낸 것은 민주당의 처참한 정책 역량입니다. 앞서 홍석준 전 의원께서도 잠시 땅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설령 천보만보 양보해서 버스를 사람이 살 수 있게 개조할 수 있다 손 치더라도 그 버스 만 대를 한 곳에 모아놓으려면 적당한 이격거리를 두고 통행로도 확보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땅을 제가 시뮬레이션에서 계산해 봤더니 줄 잡아서 25만 평 정도가 필요합니다. 엄청 거기서 기반 시설은 포함하지 않은 겁니다. 아. 그 25만 평이 황희 의원이 지역구로 두고 있는 목동 1단지부터 6단지까지의 대지 면적을 다 합하면 또 맞먹어요. 그래요? 그 정도 땅이 있으면 거기에 왜 버스를 갖다 놓습니까? 고층 아파트를 올려서 그중에 일부를 청년 주택으로 확보할 생각을 해야죠. 이런 것이 집권 여당 중진 의원으로부터 나오는 걸 국민들께서 다 보셨어요. 그러면은 청년들 지지율도 빠지고 그 청년들을 자녀로 두고 있는 50대, 60대 그 이상 연령대의 지지율도 빠집니다. 아마 더 급격한 지지율 하락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 뭐 당연히 보수층에서는 이걸 청년주택, 폐버스 청년주택 이게 정책이라고 내놓냐. 기괴한 해프닝이다. 보여주기식 아이디어다. 민주당의 공급 대책이 결국 하나도 없구나라는 자백이다. 이런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조만간 공급 대책을 또 발표한다고 하는데 이미 세제 대책을 발표했는데 그것이 또 전월세 값을 올릴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상황에서 이번에 제대로 된 공급 대책이 나오지 않는다면 다시 황희 의원의 이 아이디어가 회자가 될 수 있을 거라서 정부의 고민이 깊을 것 같습니다.